교육사업은 어느 시기 어떤 단계에서나 우선권을 부여하고 최대 공력을 들여야 할 제1의 국사이며 부단히 진보해야 하는 가장 책임적인 중대사라고 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순간 뜻을 받들고 그 어디서나 교육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000수백 개의 학교와 분교들이 본보기 수준으로 새로 건설 및 개건 현대화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후대 육성 사업을 최중대시하는 우리 당의 순간 뜻을 받들고 새 세대들을 나라의 믿음직한 여건으로 키우는 사업들이 힘있게 진척되는 속에 민들레 학습장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당 창건 요든들을 맞으며 연간 학습장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증산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공로자인 민들레 관리국 기사장 최철민 동지는 민들레 학습장 공장이 1도선 때로부터 지금까지 근 15건의 민들레 학습장을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전국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보내줬다고 하면서 공장이 단 한순간도 멈춤 없이 생산 정상화의 도움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순관 후대관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2016년 4월 18일 새로 건설된 우리 공장을 찾아오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민들레 학습장 공장은 당에서 제일 관심하는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책을 꿰매주는 어머니들의 심정을 안고 질 좋은 학습장을 꽝꽝 생산해야 한다고 한 해 현재는 5천만 건 앞으로는 그 몇 배에 달하는 학습장을 생산해서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더 많이 안겨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민들레 학습장 공장에서 생산한 학습장을 보며 정말 기뻤다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학습장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을 두고 마음을 쓰신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현대적으로 1도선 공장에서 질 좋은 학습장들이 생산되는 것을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께서 보셨으면 정말로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1층 작업 현장부터 모든 공정들을 다 구체적으로 돌아보시고 대단히 만족하셨습니다. 동화 그림이 그려져 있는 학습장들을 보시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의 이름을 민들레 학습장 공장이라고 한 것이 참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민들레 학습장 공장은 당에서 제일 관심하는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만든 질 좋은 학용품들을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주는 것은 그들의 가슴마다에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갖가지 소학교 학습장들을 보아주시면서 자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할 때에 대한 문제, 시효 학습장을 포장하는 지함도 공장에서 자체로 생산할 수 있도록 그 방도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장에서 생산한 학습장의 수송 문제를 비롯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민들레 마크를 단 전용 열차와 자동차들이 학습장을 싣고 달린 거리는 수백만여 킬로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들레 학습장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민들레 학습장에 우리 조국의 앞날이 그려지게 되고 앞날의 강성조선은 민들레 학습장을 쓰며 나라의 여건으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곳이라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질 좋은 학습장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현명한 용도 따라 전면적 국가붕의 새 시대를 줄기차게 열어나가는 투쟁의 전의에서 애국 청년의 고귀한 명암과 영예를 빛내는 수백만 청년들은 이 땅 위에 청년 중시의 순관 경륜을 펼치고 존엄 높은 청년 강국을 일도 세운 어머니당의 영광 넘친 80성상에 최대의 경의를 삼가드리고 있습니다. 주체 영역력을 대르려 빛나게 계승해 나가며
당 제9차 대회를 향한 장엄한 여정에서 애국 청년의 기교와 영맹을 남김없이 떨쳐갈 열혈 청춘들의 신념과 의지가 온 나라에 차넘치는 가운데 조선노동당 창건 82세 저마여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삼가 올리는 충성의 편지를 채택하는 청년촌이들의 대회가 3일 혁명의 성산 백두산정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종순 동지, 량강도당 위원회 책임비서 리테일 동지, 청년동맹 일꾼들, 충성의 편지 이어 달리기 참가자들, 삼지연 시안의 청년 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대회에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온 나라 청년 존이들이 삼가 올리는 충성의 편지를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 동지가 정중히 낭독했습니다. 이어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과 혁명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는 굳은 신념을 지니고 조선노동당의 위협을 절대적으로 받들고 따르는 제일 충신이 될 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대 청년들의 불굴의 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을 따라 배워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정산투쟁 조략운동을 과감히 벌이며 기적창조, 위운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온 나라 청년 존이들의 간절한 소원과 충성의 맹세가 담겨진 편지를 안고 달리는 영광의 대여에 선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시는 평양의로의 발걸음을 힘차게 다그칠 결의들을 표명했습니다. 주체혁명의 옥센 뿌리가 내리고 조선혁명의 시월이 열린 백두산 마루에서 위대한 당중앙을 따라 충성의 한길을 가고 갈 굳은 맹세를 다지며 청년 존이들이 외치는 우렁찬 고의 함성이 백두령봉들의 끝없이 메아리 쳤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청년 존이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삼가 올리는 충성의 편지를 문철 동지가 편지 이어 달리기 대열에 전달했습니다. 성스러운 조선노동 단기를 대여 앞에 휘날리며 혁명적 기계와 열정으로 충만된 충성의 편지 이어 달리기 대열이 삼지연 시안의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의 뜨거운 발의음 속에 혁명의 수도 평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해구라는 우리의 정치사상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 사회주의 건설의 전전선에서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존재를 이룩해 나아가자. 각도 투파 기자들이 논판양어와 유형동물 보호중식 등 당정치 관철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단위들을 취재한 소식입니다. 황해북도에서 경제적 효과성이 높고 전망성이 확고한 논판양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덕성 투파 기자가 은파군 대청농장에서 진행한 도적인 논판양어 보여주기 및 기술 전수회를 취재해서 보내왔습니다. 도와 시 군 책임 일꾼들, 연간 부문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보여주기 및 기술 전수회는 도안의 농업부문 일꾼들이 인민군 군부대 후방기지의 경험을 본받아 논판양어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잘 알고 배심 있게 달라붙는다면 얼마든지 논뼈 풍년, 물고기 풍년을 안아올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한 좋은 계기로 됐습니다.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이 논판양어를 진행합니다. 지난 시기 논판양어에서 실제 그 실리를 보고 있는 앞선 단위들을 찾아가서 좋은 성과와 경험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또 과학기술 보고망을 통해서 선진양어 기술도 습득했습니다.
보다시피 지난해보다 논뼈 이삭당할 수가 현저히 많아져서 농사도 그래 양호도 그래 농장원들이 이 논판양호에 대해 모두들 신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천군에서도 논판양호를 통이 크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도업 단위인 강북농장에서 지난해 논판양호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얻은 경험을 군적인 보여주기 사업과 그다음에 다매체 편집물을 만들어서 모든 농장들의 보급해서 이제는 군적으로 배포가 일반화했습니다. 이제 농장은 농장별로 또 농장에서는 작업반별로 지금 이 미기의 중체리를 높이는 것과 함께 논판양호 면적을 늘리기 위한 경쟁 열풍이 지금 군적인 사업으로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철웅 특파기자가 번의한 소식에 의하면 황희남도에서 유형동물을 보호 증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청단군 우배에서 7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청단 사슴목장입니다. 높고 낮은 산들로 둘러막혀 있고 또 여러 가지 약초들과 열매나무들이 많아 사슴 기르기 유리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목장에서는 사슴 사양 관리를 활동 습성과 생육 조건에 맞게 해서 마리수를 늘리고 증치효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는 사슴 한 데서 뿔 자르는 시기, 다시 말하면 녹용 채취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사슴은 높은 용량 원수를 요구하는데 방목 시간을 최대한 누리고 또 용량가가 높은 지대를 선택해서 목장 일꾼의 말에 의하면 사슴이 뿔 자르기가 끝나면 인차 번식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용량 상태가 좋아야 다음 해에 낳는 새끼 사슴들이 튼튼하다고 합니다. 목장에선 아침 저녁으로 활동하면서 모기를 먹는 사슴들의 습성을 고려해서 하루 방목 시간을 13시간 정도로 정하고 밤에는 덧먹이를 주어서 번식기에 들어가기 전의 용량 상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산골군인 자강도의 우시군에도 당의 은종 속에 새 지방공업 공장들이 본듯하게 일도선대 이어 평상리에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건설돼서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요게 우시군 평상리는 자강도에서도 제일 막바지군인 우시군. 이 우시군 읍에서도 서남쪽으로 80리 정도 떨어진 압록강 위옥에 자리 잡은 외진 산골 마을입니다. 바로 이 한조가던 산골 마을에서도 오늘 100여 세대에 달하는 농장원 세대가 한날 한시에 새집에 입사하는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아담하게 꾸려지고 원림록화로 풍치를 돋군 새 마을들은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사업인 살림집 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 정책 과제로 내세우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면불후의 혼신과 로고가 하나온 고귀한 교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자체 실적에 맞게 군자체 힘과 기술로서 이 각 기술 역량을 튼튼히 꾸려가지고 이 마감수 기지를 튼튼히 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아, 보험부제, 외장제 그를 비롯해서 당의 뜻대로 우리 농촌의 급속한 진흥이 실제 눈에 뜨이게 농민들의 피부에 가닿게 하기 위해 우시군에서는 강력한 건설 역량을 편성하고 장비, 기공구 확보에 힘을 넣어 살림집 건설을 높은 질적 수준에서 끝냈습니다. 자강도와 우시군 안에 당 정권기관 일꾼들, 건설자들, 살림집에 입사할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살림집 입사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 살림집 이용 보답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습니다. 이어 농장마을이 들썩하게 흥겨운 춤판이 펼쳐졌으며 일꾼들과 우시군 지방농업공장의 종업원들이 농장원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새집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농업근로자로서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과학농사 열기를 고조시켜 당창건 여든돌 시대는 올해 알곡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며 당 제9차 대회를 다수하게 자랑찬 성과로 맞이할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조국의 북변 함경북도에 가면 나라의 부강 번영을 위해서 깨끗한 애국의 삶을 바쳐가고 있는 수많은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김진희 기자가 함경북도 안의 여러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들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청진시 청암구역에 가면 그리 크지 않은 식료공장이 있습니다. 종업원 수도 그리 많지 않은 이 공장에 지난 10여 년간 58명의 중등학원 졸업생들의 친혈육이 돼서 그들을 의젓하게 키워내세운 오영민 지배인 동지가 있습니다. 기자는 취재 과정에 많은 중등학원 졸업생들로부터 우리 지배인 아버지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됐습니다. 공장에서 15년간 일해오고 있는 김현숙 동무는 지배인 동지가 성격도 취미도 각이한 58명의 부모 구실을 하느라 속을 많이 태웠고 밤길도 많이 걸었다고 했습니다. 세 가정을 이루는 종업원들을 위해 32번이나 결혼식상을 차려주고 세간살이며 새 집을 마련해 주었으며 그들의 친부모가 돼서 아이들의 돌 생일도 차려주었다고 합니다. 오영민 지배인 동지는 기자에게 당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품들여 키워준 원아들을 우리 일꾼들을 믿고 공장에 보내주었다고. 그들은 단순히 노동자나 생산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이고 친동생들이라고 했습니다. 2018년에 청진중등학원을 졸업하고 생산 일작업반에서 일하고 있는 윤향동무입니다. 때로는 다심한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엄격한 아버지가 돼서 당의 은덕을 알고 그에 보답할 줄 아는 대바르고 결극한 청년들로 키우기 위해 왼심을 많이 뒀었다고 합니다. 그는 생산 정상화의 큰 미천으로 되고 있는 신세정부의 원료기지도 학원 졸업생들로 모진 청년들 교대가 3년간 개간했는데 이 나날에 기술 일꾼 후방 참모가 돼서 걸음걸음 이끌어주는 지배인 동지의 웅심 깊은 모습을 보며 키워주고 내세워준 조국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지배인 동지의 진정에 의해 많은 학원 졸업생들 속에서 기능공 대열이 늘어나 공장의 생산 활성화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10여 명의 청년들이 초급 일꾼으로 의젓하게 자라났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는 취재지에서 많은 공장 지배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개 생산 단위에서 일꾼과 종업원이라는 직무에 앞서 한두 명도 아닌 수십 명 자식들의 아버지로 불리우며 그들을 친혈육처럼 따뜻이 품어안고 공장의 주인들로 대바르게 자라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는 지배인 동지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당에서는 사심없는 정으로 수십 명의 학원 졸업생들을 공장의 기둥감, 지방발전의 주인들로 훌륭히 키워가고 있는 오영민 지배인 동지를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내세워 주었습니다. 청진시 포항구역 남강이동에는 병사들로부터 원군 오문이라고 불리우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김진희 기자는 지난 30여 년간 많은 집짐승을 길러 처소의 병사들에게 보내준 김혜숙 어머니도 취재했습니다. 김혜숙 어머니의 가정에는 3콘의 원군 기록장이 있습니다. 기록장의 첫 페이지에는 그가 1994년에 처음으로 병사들을 찾아 떠나면서 찍은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기자에게 자기 아버지는 전하의 나날 전시 수송을 보장한 철도 기관사였는데 늘 군대가 강해야 나라가 굳건하다고 말했다고, 조국이 굳건해야 가정의 행복도 있다는 의미에서 이 사진을 기록장의 첫 페이지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김혜숙 어머니의 가정이 찾은 초소와 군인들에 대한 하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자가 한생 많은 집짐승을 키워 군인들에게 보내준 어머니의 소행에 대해 취재하려고 하자 뜻밖에도 어머니는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한 번도 군대를 위해 바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오히려 바친 것보다 받아하는 것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기자는 취재 과정에 군사복무를 하던 맏딸 김예성 동무가 2007년에 동지들을 구원하고 특유용의 군인이 돼서 돌아온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막내 아들인 김광진 동무는 맞자시기를 두고 괴로워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바로 그때 평양이 고향인 한 제대 군인이 집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예성동무 한 부대에서 복무하며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리정철 동무는 동지들을 구원하고 통일용의 군인이 된 딸의 일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거듭 찾아와 어머니를 설복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2010년 2월에 찍은 맏딸의 결혼 사진입니다. 어머니는 당에서 보내준 은정어린 첫날옷을 입은 딸의 곁에 의젓하게 서 있는 사위와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축복해주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인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고마운 군대를 당에서 키워주었다고. 우리 군대의 고마움을 절감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당 이 길을 걸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영 일어서지 못한다던 딸이 이제는 대지를 활보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고마운 제도를 위해 인민의 군대를 위해 보답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30여 년 세월 김혜숙 어머니가 집짐승을 키워 초소에 보내준 고기만 해도 32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는 제4차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도진이었습니다. 한 가정이 바다하는 사랑과 보답의 자욱이 새겨진 3권의 원군 기록장.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인민과 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만이 찾아볼 수 있는 이 원군 기록장은 원군이 국풍으로 대고 인민군 군인들을 위하는 길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이 나라 가정들이 깨끗한 양심과 의리로 새겨가는 애국의 기록장입니다. 당에서는 원군의 길에서 한 생을 묵묵히 애국의 자욱, 양심의 자욱을 새겨온 혜숙 어머니를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내세워 주었습니다. 자식부자 오영민 지배인 동지, 원군 어머니 김혜숙 여성. 바로 이런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을 취재할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보게 됩니다. 당에서 바라는 일, 나라에 보탬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힘겨운 일일지라도 스스로 골모지고 나서는 깨끗한 양심이었습니다. 바로 조국의 귀중함을 누구보다 가슴 깊이 절감하고 로세를 모르는 애국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이 있어 우리 조국이 그처럼 강대한 것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장마철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일 이 나라 재해관리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파키스탄 전역에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의 기간에 31명이 목숨을 잃고 2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판잡주에서는 8명의 어린이와 2명의 여성을 포함한 25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비 내린 양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26.5%나 더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며칠 동안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6월) 말 장마철이 시작된 이래 이 나라에서는 1,900여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도합 2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동부 지역에서 지난 8월 31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명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9월 1일 현지 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812명, 부상자 수는 2,8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쿠나르주에서 800명의 사망자와 2,500명의 부상자가 확인됐습니다. 구조대가 피해 지역에 전개돼서 긴급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지역에서 고문 물등해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 생산이 적극 장려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70%가 농사에 종사하는 베닌에서는 현재 기후변화의 후가로 토지의 3분의 1 이상이 태화된 상태에 있으며 이것은 식량난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나라에서는 고문 물뚱이의 유충으로부터 받아낸 배설물을 숯가루와 섞어 만든 유기질 비료를 농사에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사 방법은 환경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으면서 농작물의 수확고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해양학자들이 새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구온난화의 후가로 바닷물의 산성도가 급속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산생되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계속 흡수되고 있으며 이로 해서 앞으로 2300년경에 가서는 바닷물의 산성도가 지금보다 10배나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현재의 바닷물과 산성도를 10배로 높인 바닷물을 준비하고 여기에 상어의 이빨을 각기 2달 동안 잠궈 놓은 결과 산성도가 높은 바닷물에서는 상어의 이빨이 심하게 손상됐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를 놓고 학자들은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서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로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온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8월 하순이 되면은 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의 용량이 약해지면서 날씨가 점차 선선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올해에는 백로절기를 가까이 하지만 더운 날씨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의 기온을 보면은 비가 자주 내리는 속에서도 낮에는 물론이고 새벽과 밤에도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날씨가 비교적 더웠는데 최저 기온은 평년보다 3도 이상, 최고 기온은 1도 이상 높았습니다. 앞으로 기온이 약간씩 내려가기는 하지만 9월 상순까지 여전히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농업부문에서는 벼가 요무는 시기 비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농작물에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중부 이남 지역과 북부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강원도 내륙을 위주로 해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 신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 경운과 온송에서 새벽과 아침 한때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서 평년보다 3도, 어제보단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강원도와 함경남도 바닷가의 여러 지역에서 습한 바다 공기 용량으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거의 용량으로 함경북도와 라선시에서 주로 개이고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려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서해안 중부 이북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산발적으로 10mm 미만의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 자강도와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7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장풍 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일부 지역에서 5mm 미만의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위령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룩 해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룩 해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룩 해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주룩 해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룩 해인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부터 주룩 해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주룩 해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주룩 해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매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약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조선동해 해상은 주룩 해이고 조선소의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오전 한때 초당 12m 정도의 샘바람도 불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해상의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